이번 시간에는 지난 모임 시 이상재 님께서 문의 주신 주식 투자 시 마인드 컨트롤이라는 주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위대한 투자가인 앙드레 포스콜라니는 투자는 심리 게임이다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심리 컨트롤이 곧 투자 컨트롤이고 심리가 투자의 전부라는 이야기와 같습니다. 살아가면서 심리 컨트롤이 매우 중요한데 우리는 투자 모임이니 투자의 한정에 이야기하고 본 영상 후반에 약간 삶으로 범위를 확장해 보겠습니다. 주식 투자에서 마인드 컨트롤은 주가 하락과 상승 시 모두 필요한 것 같습니다. 두리뭉실하게 욕심을 버려라, 공포를 이겨라 식의 원론적 이야기로 지나칠 주제가 아니라 생각되어 명확하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주가 하락 시 마인드 컨트롤 방법입니다. 우선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1.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현금 보유. 무척 행복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언제 주식을 사야 하는가 하는 탐욕을 컨트롤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언제 주식을 사야 하는가? 라는 고민 속에는 바닥을 잡고 싶은 탐욕이 숨겨져 있습니다. 주가 하락 시 기술적 지표, 차트 등 살펴보고 모임에서 같이 논의하며 최대한 좋은 매수 시점을 잡으려 노력할 예정이지만 결과적으로 바닥을 잡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대책은 충분히 싸다고 생각되면 좋은 기업을 분할 매수하는 것입니다. 충분히 싸게 샀다고 하면 추가 하락은 기꺼이 받아들이고 이제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닥을 잡으려는 탐욕과 추가 하락에 대한 공포로 매수하지 못합니다. 그러는 사이 주가는 상승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더 높은 가격에 매수하거나 시장 진입에 실패하게 됩니다. 주가 하락과 상승 시의 형태와 주가 상승 시 심리를 같이 보겠습니다. 주가 하락 시 주가가 일직선으로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락했다가 잠시 상승하고 더 깊은 하락했다가 잠시 상승하고 또 하락하고 이런 식으로 하락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어느 정도 주가가 하락하게 되면 사람들이 싸다고 생각하여 매수 세력이 붙기 때문에 일정 부분 상승했다가 하락의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더 깊이 상승을 합니다. 사람들은 또 이만큼 떨어졌으면 싸다고 생각하여 매수세가부터 잠깐 상승을 시키지만 더 깊이 하락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주식의 바닥을 잡을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주가 상승의 형태도 하락과 마찬가지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합니다. 그 이유는 초반에 주가가 상승하면 잠시 상승 후 하락하겠지. 요러한 경우 같이 아직 방송에서도 여러 지표들도 안 좋게 나오잖아. 상승하던 주가는 차익 실현 매물에 의해서 하락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것 봐, 하락할 줄 알았다니까. 하지만 짧은 하락 후에 주가는 폭발적으로 상승하게 됩니다. 이때 사람들은 뭐지? 아직 상황이 안 좋은데 왜 상승하지? 차익 실현 매물로 잠깐 하락한 주가는 또 한 번 폭발적인 상승을 하게 됩니다. 이때 사람들의 심리는 상황들, 지표들이 좋아지잖아. 나는 기회를 놓쳤네. 비로소 이때 상황들이나 지표들이 좋아지지만 주가는 이미 상당 부분 상승한 후입니다. 그래서 주가는 시장을 선반영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
주식을 보유한 경우입니다. 주가 하락 시 주식을 보유한 경우는 손실 발생에 대한 공포와 싼 가격에 주식을 사지 못하는 탐욕을 컨트롤해 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우선 손실에 대해 명확히 살펴보고 대책을 세움으로써 손실 발생의 공포를 줄여보겠습니다. 주식 투자로 손실이 나는 경우는 아래 두 가지 경우입니다. 매입한 기업이 상장 폐지가 돼서 영구적 손실이 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 2000년 초반에 닷컴 버블 시에 새로운 기술이라는 전화가 있었습니다. 이 새로운 기술은 인터넷 전화 서비스를 하는 기업입니다. 드라마 회장집 막내 아들의 뉴 데이터 테크놀로지라는 명칭으로 거론될 정도로 이때 당시에 화제였습니다. 왜 그러냐? 당시에 국제전화를 사용하는 데는 엄청나게 많은 돈을 지불해야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인터넷 전화를 사용하면 국제전화 시 무료였습니다. 이런 기술을 선보인 새로운 기술은 당시 획기적인 기술이었기 때문에 천정부지로 주가는 상승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기술에 대한 진입 장벽이 없었고 누구나 진입할 수 있는 정도의 기술이었기에 곧 경쟁이 심화되고 이익이 하락하고 주가 또한 하락하고 결국은 상장 폐지가 됩니다. 투자자는 영구적 손실을 얻은 것입니다. 두 번째 주식 투자의 손실은 높은 가격의 주식을 매입하는 것입니다. 주가 하락 후 매입한 가격까지 오지 않으면 결국 손실이 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동통신 업체인 SK텔레콤입니다. 당시에는 모두 공중전화를 사용하였습니다. 유선통신이었죠. 이때 이동통신, 모바일을 선보인 SK텔레콤 주가는 하늘 모르고 치솟았습니다. 이때 고가의 주식을 매입한 분들은 20여 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이 주가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의 영구적인 손실이 발생한 것과 유사합니다. 1번 기업 상패에 대한 대책으로서 상패되지 않을 좋은 기업을 사면 됩니다. 어떻게? 재무제표, 사업보고서, 의식구조 격자 모델을 통해 좋은 기업을 사면 되는 것입니다. 높은 가격의 주식을 매입한 손해에 대해서는 대책으로 낮은 가격의 주식을 사면 됩니다. 어떻게? 차트와 기업 밸류에이션을 통해서 낮은 주가 위치에 있는 기업을 사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식 투자로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를 살펴보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살펴봄으로써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좋은 기업을 싸게 사면 된다라는 대책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좋은 기업을 싸게 샀다면 주가 하락 시 주가 하락은 주기적으로 발생하고 곧 6개월에서 1년 정도면 회복되었다. 나는 좋은 기업을 싸게 샀기에 손실은 일시적일 뿐이다. 생각하며 마음 편하게 생업에 종사하면 됩니다. 기업과 주가 위치에 대한 확신은 추가 매수를 용이하게 만들어 줍니다. 하지만 주가 하락 시 레버리지, 빚을 사용하였거나 생업을 통한 정기적 수입이 없어서 손실을 보고 주식을 팔아야 할 상황이 오면 마인드 컨트롤이 쉽지 않아집니다. 다음은 주가 하락 시 돈이 없어서 싼 가격에 주식을 사지 못하는 탐욕을 컨트롤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항상 일정 금액을 현금화해서 주가 하락에 대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주가 상승 시 현금 보유분만큼 수익이 감소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제가 사용하는 방법인데 총 두세 개 종목을 매입한다면
한 종목이라도 수익권에 있을 때 투자금 전액을 투입합니다. 수익이 난 종목은 현금과 같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수익권에 있는 종목에 주가 하락으로 마이너스로 변경될 위험이 있다면 주식을 매도하여 현금을 보유합니다. 주식 매입 시 개인적으로 2번 차트상 낮은 가격을 먼저 보고 그중 1번 좋은 기업을 선정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이유는 좋은 기업을 먼저 선정하면 그 기업이 높은 가격임에도 합리화하려는 경향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난 10년 투자할 예정이다. 이 주식은 주가 하락하면 자식에게 물려줄 것이다. 그만큼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다소 비싸더라도 주식을 사도 된다. 하지만 현실은 좋은 기업을 높은 가격에 샀을 때 가격 하락, 조정이 오면 우리의 생각은 금방 쉽게 변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잘못 생각했나? 뭔가 놓치고 있지 않나? 손실난 계좌를 보면 손절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높은 가격에 샀다는 공포가 밀려오고 추가 하락에 대한 공포가 커져갑니다. 기업 주가 하락에 맞춰 방송에서도 안 좋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버티지 못하고 손절 매도하게 됩니다. 기업 주가가 일정 부분 상승 후에는 사람들의 수익 실현 욕구가 늘 존재하기에 악재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가격 하락과 상승 등 주가의 움직임이 예민해집니다. 높은 가격은 주식을 사야 할 때 봄이 아니라 성장을 지켜보고 수확을 염두에 두어야 할 때 여름입니다. 잘못 씨를 뿌리면 죽게 됩니다. 높은 가격의 주식을 사지 않기 위한 대책으로는 우선 차트상 가격이 낮은 종목을 선정합니다. 몇 년째 하락하거나 횡보한 종목,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좋은 기업을 찾습니다. 재무제표나 밸류에이션, 사업보고서, 의식구조 격자 모형 등을 사용해서 좋은 기업을 찾는 것입니다. 다음은 방송이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방송이나 대중의 입에 오르내리는 주식은 이미 많이 상승한 주식, 여름입니다. 왜냐하면 방송에서는 봄에 횡보하는 주식을 소개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지루해하고 실증나기 때문입니다. 주가 상승이 이루어지고 주가의 움직임도 활발한 주식을 방송에서는 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대중들은 충분한 경제, 부동산, 주식 관련 지식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들이 하는 말들은 대부분 방송에서 들은 얘기를 반복할 뿐입니다. 이는 기자, 방송인, 주식 애널리스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방송이나 신문 내용을 복사해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애널리스트는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나 투자에 여러 요소들이 결핍되어 실전 투자에서 돈을 벌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대부분의 대중들은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에는 성장을 지켜보고 수확을 생각할 때라는 것을 모르고 여름에 주식을 많이 사게 됩니다. 이는 방송과 대중의 영향이 큽니다. 투자 모임이 장기간 지속되면 우리는 누구보다 뛰어난 지식과 기술,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주의할 것은 실제로 장기간 돈을 번 사람의 말은 귀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뭔가 노하우를 배우려 노력해야 합니다. 장기간 투자로 돈을 번 사람은 반드시 그만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카카오 차트를 잠시 보겠습니다. 이 위치에서 주식을 샀다면 그리고 기업에 대한 공부가 충분하다면 실제로 주가 하락 시
기분 좋을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 방송에서 카카오 주식에 대한 이야기는 이 시점입니다. 여기서 주식을 샀다면 또한 기업 공부가 충분하지 않다면 주가 하락 시 버티기 힘듭니다. 기업 공부가 어느 정도 돼 있다고 하여도 일정 부분 상승 이후에 나타나는 하락은 견디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다음은 주가 상승 시 마인드 컨트롤 방법입니다. 역시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와 주식을 보유한 경우. 주가 상승 시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는 주가 하락을 기다리거나 이번 상승 사이클은 포기하여야 합니다. 물론 주가 상승 초기라면 주식을 살 수도 있지만 주가 상승이 많이 이루어진 이후에는 반드시 이번 사이클은 포기해야 합니다. 쉽지 않지만 투자하지 않으면 잃지 않는다. 주가 조정은 언제든지 온다는 마인드로 하락을 기다린다. 주식 하루 이틀 끝나는 것 아니다. 평생 한다라고 생각하여야 합니다. 실제로 주변 수익 관련 이야기에 마인드 컨트롤이 쉽지 않습니다. 나만 상승의 과실을 먹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남의 수익이 부럽습니다. 부러우면 지는 거다라고 말하지만 부러운 건 어쩔 수 없습니다. 부러운데 애써 부러우면 지는 거다라고 부러워하지 않으려 애써봐야 에너지만 낭비됩니다. 내가 부러워하는 것은 인간으로 당연한 거다라고 인정하고 넘어갑니다. 주식을 보유한 경우라면 언제 팔아 수익을 극대화해야 할까 하는 탐욕을 컨트롤해야 합니다. 기술적 분석, 밸류에이션을 바탕으로 분할 매도합니다. 하락 시 바닥을 잡을 수 없듯이 매도 시 최고점을 잡을 수 없습니다. 내 깜냥만큼 먹었으면 다시 좋은 기업을 싸게 사는데 집중해야 합니다. 상승을 모두 먹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와 괴로움은 주식 투자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주식 투자는 돈 버는 게 목적입니다. 돈 버는 것과 관련 없는 행동과 사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도서 어떻게 원하는 것을 얻는가를 추천해 드립니다.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평상시 마인드 컨트롤을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에 대해서 논의해 보겠습니다. 위 책, 어떻게 원하는 것을 얻는가를 최근 독서 모임에서 토론한 적이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사람마다 느끼는 점이 모두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회사 다닐 때 영어 교육 받았던 정도로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실제 생활에 도움이 되는 좋은 책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는 큰 줄기를 형성하게 해준 책이라 생각하기도 하였습니다. 모두 자신의 경험과 수준 속에서 동일 책에 대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틀린 생각은 없습니다. 다양성은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자신이 맞다고 생각하고 남이 틀리다고 생각하면 자신이 객관적이라 생각하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누구도 자신의 삶의 경험, 수준의 한계성을 벗어나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같은 책을 20대에 보고 40대에 보고 60대에 보면 평가와 마음에 와닿는 것이 달라지게 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 책을 통해 어떻게 살아가야겠다고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 책의 시작 부분에 나온 비행기 1화만 기억하고 있습니다. 비행기 탑승 시간에 늦어 비행기를 타지 못했을 때 어떤 이는 직원과 싸움으로 분노의 감정을 해소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이는 조종사가 보이는 창가로 가서
조종사가 볼 수 있도록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므로 결국에 비행기 탑승에 성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는 목적 달성과 상관없는 행동들을 하며 살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비행기 탑승이 목적이라면 싸우는 감정 해소가 도움이 될까? 내 삶의 목적이 행복하게 사는 것이라면 나는 어떤 행동들을 하지 말아야 할까? 시시비비를 가리고 남과 싸우는 것은 내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행동인가? 아님 감정의 해소인가? 내가 책을 많이 읽어 남에게 말을 많이 하는 것이 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어 내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행동인가? 아님 남의 말을 잘 들어줌으로써 그 사람이 나에게 말하고 싶어 하고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 내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행동인가? 저는 이 책을 통해 어떤 행동을 할 때 이 행동이 내 삶을 행복하게 하는 것인가를 생각해 보게 되었고, 단순한 감정 해소에 불과한 행동이라면 하지 않으려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주식 투자, 부동산 투자는 내 삶을 행복하게 하는 것인가? 그렇게 투자하고 있는가? 아님 늘 탐욕과 공포 사이에서 우왕좌왕하며 내 삶을 힘들게 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마음 편한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주식 투자, 부동산 투자는 행복한 삶의 하위에 위치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사고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주식 투자를 두려워하는 것은 손실에 대한 공포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 손실에 대해 막연히 느낄 뿐입니다. 위에 이야기했지만 주식 투자에서 손실은 1. 상장 폐지, 2. 높은 가격으로 매입하여 주가 하락으로 매입 가격까지 오지 못하는 두 가지 경우입니다. 우리는 손실에 대해 명확하게 알게 되어 대책을 세웠습니다. 좋은 기업을 싸게 사는 것입니다. 명확히 알고 대책을 세우면 두려움이 많이 줄어들거나 사그러들 수 있습니다. 제 경우 큰딸 다은이 입시를 앞두고 서울대학교를 못 갈까봐 걱정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걱정의 원인이 무엇일까 생각해보니 걱정의 원인은 욕심이라 생각하였습니다. 서울대 못 가고 연고대 가도 좋은 것인데 내가 욕심을 내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걱정의 원인은 욕심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다 며칠이 흘러 길거리 폐지 줍는 작고 가냘픈 할머니를 보고 저분은 내일 끼니를 걱정하시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내일의 끼니를 걱정하는 것도 과연 욕심인가 라는 생각이 들면서 제가 생각했던 걱정의 원인이 욕심이라는 답은 틀린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행히 주변에 여쭤볼 분이 계셔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니까 그분 말씀이 저와 폐지 줍는 분 모두 생존을 걱정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폐지 줍는 할머니는 1차적 생존, 저는 2차적 생존인 삶의 질을 걱정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과거의 지식은 사냥하고 농사 짓는 것들, 1차적 생존에 관한 것들이었고, 현재는 2차적 생존, 삶의 질을 위한 지식들이 새롭게 확대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살아있는 것들은 결코 생존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계속적으로 생각해 보았지만 의문이 남지 않은 답변이었습니다. 이렇게 의문이 남지 않는 단계에 이르면 사람들은 깨달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갈 많은 나날 동안 이러한 사고의 체계를 가지고 살았으면 합니다. 언론이나 충분히 교육받지 못한 대중들의 말을 바탕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을 통한
핵심을 관통하는 사고를 하였으면 합니다.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송이나 대중의 말로부터 벗어나 왜 그런가, 이게 맞는 건가 등등의 물음을 통해 깨달음을 얻고 우리 투자 모임인 부전자전에서 공유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깨달음도 중요하지만 이 깨달음의 시초는 다양성이라 생각합니다. 다양한 의견이 깨달음으로 가는 시발점이라 생각합니다. 어떤 의견도 사소하거나 틀린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간으로서의 한계를 인정하자. 처음에 제가 노장사상, 노자장자사상을 공부했을 때 흐르는 물처럼 살라는 의미를 저는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살아가라는 의미로 생각했습니다. 가난하면 불편한 집에서 저렴한 음식 먹으며 골프 치는 대신 산책하며 애들 충분한 교육도 못 시키더라도 만족하며 살아라 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게 그때 제 수준은 이었습니다. 그때 제 수준은 그랬습니다. 모든 살아있는 것들은 생존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난 후로부터 저는 내 생존의 질을 위해 충분한 돈을 벌고 맛있는 거 먹고 좋은 사람들과 골프 치고 재미있게 살아가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흐르는 물처럼 살라는 의미도 맛있는 거 먹고 싶으면 노력해서 돈을 벌고 골프 치고 싶으면 노력해서 돈을 벌고 좋은 차 타고 싶으면 노력해서 돈을 벌고 등등 내 생존의 질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내 본성대로 사는 것이고 흐르는 물처럼 사는 것이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다람쥐는 도토리를 필요 이상으로 여기저기 땅속에 저장해 놓습니다. 물론 나중에 잃어버려 그 중에 일부가 싹이 나서 나무로 성장하기도 합니다. 이런 다람쥐에게 누군가가 이야기합니다. 흐르는 물처럼 살아라. 너무 움켜쥐려 애쓰지 마라. 일리 있는 말이라 생각한 다람쥐는 먹을 만큼의 도토리만 모으리라 다짐합니다. 하지만 어느새 여기저기 도토리를 파먹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곤 괴로워합니다. 그렇게 그 다람쥐는 평생을 후회하고 고민하다 죽게 됩니다. 다람쥐는 다람쥐의 타고난 한계가 있습니다. 그냥 한계를 인정하고 도토리를 여기저기 모으며 살아가는 것이 다람쥐에게는 물 흐르듯 살아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인간도 한계가 있습니다. 철학적 신념, 도덕적 신념, 종교적 신념 등은 멋진 말로 인간의 한계성을 극복하라고 이야기하지만 제 생각에는 다람쥐처럼 극복하기 어려울 것으로 어찌 보면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종교인들이 주말마다 교회에 가서 회개하는 이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성경처럼 사는 게 어려우니까, 불가능하니까. 인간을 신이 만드셨다면 인간의 한계, 본성도 신이 만들었을 것입니다. 주식 투자하면서 주변에 돈을 번 사람을 부러워하고 심지어 시기할 수도 있습니다. 인간적 모습입니다. 괴로워할 필요 없고 부러우면 지는 거다라는 말을 하며 고민하고 애쓸 필요도 없는 것 같습니다. 남을 의식하고 잘 보이려 하는 마음 또한 인간적 모습입니다. 괴로워할 필요 없습니다. 모두 나의 생존의 질을 위해 하는 행동입니다. 단, 너무 남을 의식해 삶의 행복을 파괴할 정도로 정도가 심하지 않다면 말입니다. 돈을 좋아하고 예쁜 여자, 잘생긴 남자, 맛있는 음식, 좋은 차, 좋은 집을 좋아하는 것도 인간적 모습입니다. 괴로워할 필요 없습니다. 단 남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다면. 이태리 명품을 좋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메이드 인 차이나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알 필요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800만 원 명품이 원가 8만 원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 부정하게 형성된 100억을 준다고 하고 100%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다면 거절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많은 사람들은 개같이 벌어 정승같이 쓰면 된다며 합리화를 하며 받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런 확률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가면을 쓴 채 남이 부정한 돈 100억을 받았다고 하면 욕할 것입니다. 나는 안 그런 척하며. 한꺼풀 가면을 벗고 살면 싸울 일도 욕할 일도 시시비비를 가릴 일도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마인드 컨트롤은 사물이든 사람이든 포장을 벗겨내고 실체를 정확히 마주하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